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담당하게 될 오남혜입니다. 자, 온라인 강의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총론인데요. 자, 보내드리는 PPT 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이해와 또 관련 기준, 진행 절차, 실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실습의 이해. 자, 그 목적에서는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전문직의 사명감과 사회복지사로서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핵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습생이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진정한 진로인지 현장 학습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내용인데요. 사회복지 기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현장 실습을 통해서 실습기관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사가 조직 내에서 생존하며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적용인데요. 개인이나 가족, 조직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클라이언트 체계에 대한 계획 기술을 적용해 본다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가치관과 의식의 함양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감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 가치관과 역할, 지식, 기술, 자아인식과 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이라든지 또는 타 실습생들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인적, 사회적 자원을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법적 기준인데요.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의 자격 기준 요건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가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그 지도자 기준인데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실습 지도자는 실습기관의 상근 직원이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그 실습 1일 이수 기간인데요.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를 이수하여야 하고요. 1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비는 실습기관의 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유의사항인데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종료가 되면은 그 현장 실습 확인서를 수령해서 학교에 제출해 줘야 되거든요. 원본 2부가 필요한데 일부는 학교에 제출을 해 주시고 원본 일부는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되니까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실습생들이 실습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실습 현장 그 발생 현황 및 대처 방안에서는 부딪히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발생할 수 있는 그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그 실습기관 선정과 행정적인 절차인데요. 첫 번째 그 실습생이 기본적 준비할 내용이 있거든요. 실습생이 그 실습하기를 원하는 그 기관에서 그 기관과 관련된 교과목은 필수적으로 그 이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실습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곳을 선정하셔야 된다는 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 자, 만족스러운 실습을 좌우하는 것은 실습교육에 관심을 가진 실습기관의 선택과 책임감과 능력 있는 실습 지도사를 만나는 것인데요. 실습기관을 선택할 때는 기관의 실습 프로그램과 본인이 경험하고 싶은 분야의 프로그램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를 시험해보는 가장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꼭 경험해보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실습 기간인데요. 그 실습 기관의 그 위치는 학교나 직장의 집 거리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효과적인 실습 경험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실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실습 기관 결정 상담을 할 때는 담당 교수라든지 또 이제 그 학교 선배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행정적 절차와 면접인데요. 그 실습기관의 그 실습생 선정은 서류 전형 또는 실습생 태도 및 자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면접을 통해서 실습기관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습기간 동안 배우고 싶은 분야나 역할 그리고 목표 등을 자신 있게 밝히는 것도 또 면접할 때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실습기관 사전 방문인데요. 적어도 일주일 전에 해당 기관에 미리 약속을 하시고 방문을 해서 그 시설의 상황이라든지 또 실습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준비 사항을 등을 문의하도록 해서 실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실습기관의 이해인데요. 실습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이해하려면 미리 세밀한 그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이라든지 서비스의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인 실습기관의 역할인데요. 실습 지도를 위한 실습기관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을 기관의 공식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두 번째는 실습에 대한 명료한 목적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는 기관. 세 번째는 실습 지도자에 대한 업무 조정이 가능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관. 네 번째는 실습 지도자가 실습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다섯 번째는 실습 지도를 위한 공간 확보 및 사무기기의 활용이 가능한 기관. 여섯 번째는 자격 있는 실습 지도자가 있는 기관. 다음에는 다른 기관의 기준과 같을 때 건전성을 갖고 프로그램과 재정적 지원에서 안정성을 갖춘 기관, 또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와 가치에 부합되는 사회복지 기관인지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실습기관의 실습을 위한 준비, 두 번째는 실습 진행과 관련된 실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기관의 실습 지도, 관한 내용,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관련해서 사전 준비할 서류, 수령 및 보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에 참여하는 학교에서 실습생으로부터 그 160시간의 실습에 관련된 서류를 수령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실습기관에서 보관하는 서류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사전에 준비해야 될 실습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습 의뢰서, 두 번째 실습 신청서, 세 번째는 실습생 프로파일, 세 번째 실습생
서약서, 다음에는 실습기관 등록증, 기관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증이나 인가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이상 실습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